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핵발전, 풍력발전, 그리고 조력발전까지 볼 거고요. 먼저 핵발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반응을 이용하는 건데, 핵반응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 같은 핵융합도 있고요. 핵 분열을 이용하는 반응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핵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을 하는데, 주로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을 하고요. 이런 우라늄 같은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 우리가 방사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방사라는 건 어떤 물질을 내뿜는 걸 방사, 성이면 그런 성질을 갖는 물질, 능이면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과정을 보면 우라늄이 있는데 이 우라늄에 중성자 하나를 쏴줘요. 그럼 중성자가 부딪히면서 핵이 분열을 해서 크립톤과 바륨으로 나뉘고, 그때 세 개의 크립톤과 바륨으로 분열되면서 세 개의 중성자를 또 내놓는데, 그 중성자가 옆에 있던 또 다른 우라늄을 쳐서 얘가 또 분열하고, 이때 나온 중성자가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라늄을 쳐서 또 분열하는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원자력 발전이 되겠어요. 영상을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라늄 핵을 표현한 거고요. 얘가 중성자의 공격을 받으면 분열되면서 또 다른 중성자가 나오고, 또 분열되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연쇄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원자로 내부에서의 우라늄 반응이 되겠어요. 정리해보면 학습지 볼게요. 27쪽.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소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크고 무겁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 분열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양성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라늄의 원자 핵은,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을 갖잖아. 잠시만. 얘는 양성자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플러스 간에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핵력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또는 중성자 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핵력이라고 하는데, 그 핵력보다도 양성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밀어내는 힘이 훨씬 더 센 거야. 따라서 핵이 불안정하다는 건 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양성자를 쏴주면 이 핵이 분열되면서 많은 핵 에너지가 방출되게 돼요. 과정을 보면, 아까 봤던 우라늄 원자 핵에 중성자를 쏘면 핵 분열이 되면서 크립톤과 바륨으로 나뉘고, 그때 나오는 이 중성자들, 얘가 인접하고 있는 또 다른 우라늄 원자 핵과 충돌하는 반응이 되는데, 과정을 보면 우라늄 원자 핵의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 그럼 얘가 분열되면서 다른 가벼운 원소들로 크립톤과 바륨이라고 하는 변환이 되고요. 이때 2개 또는 3개의 중성자를 함께 방출하는데, 얘가 주변의 다른 우라늄을 또 분열시키는 거야.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핵분열이 크게 일어나면서 막대한 양의 열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한 열에너지로 여기 보시면 원자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로 물을 끓이는 거야. 이걸로 물을 끓이게 되면 고온 고압의 수증기가 발생하고요.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죠.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발전기지.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 안에 있는 코일을 회전시키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바로 핵발전,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핵발전의 뭐라 해야 되지? 각 부분들이 있는데 제어봉, 감속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원자로 안에. 그다음 원자로 바깥쪽에 증기가 이동해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증기를 냉각시키는 기구들이 있죠. 각각의 역할을 보면 제어봉은 연쇄 반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중성자를 흡수해 주는 거야. 중성자가 계속 나오면 하나 분열할 때 중성자가 3개 나오잖아. 그럼 그게 그 다음에는 9개가 되고 27개가 되고 폭발적으로 너무 연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까 그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게 제어봉. 다음 감속재는 고속의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요. 그래서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나게. 무슨 말이냐면 중성자가 너무 빠르면 한 번에 반응이 팍 일어나 버리고 끝나잖아. 그럼 폭탄인 거고, 이게 느려서 연쇄 반응 계속 서서히 계속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속재. 자, 이런 핵발전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고요. 비교하는 게 있는데 우라늄 1g이 석탄 3톤 정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단점은 자원 고갈 염려가 있어요. 이것도. 다음에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고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요. 일본에서도 몇 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일이 있었지. 다음 냉각수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방출이 돼서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수의 수온을 상승시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은 풍력발전 봅시다. 풍력발전은 바람으로 그냥 돌리는 거야. 이 날개가 돌아가면서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리고 그게 발전기가 돌리는, 그러니까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 이 바로 풍력 발전이에요. 자, 학습지에 잠깐만 정리 좀 더 할게요. 풍력 발전도. 자, 풍력 발전은 바람에 써보세요. 운동 에너지를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전환하고요. 그러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일단 장점은 자원 고갈 염려가 없어요. 이산화탄소도 완전 제로죠. 근데 문제는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야. 이게 굉장히 커. 실제로 풍력발전기를 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사이즈거든. 얘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제주도나 강원도 쪽에 일부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설치 장소가 제한적인 이유는 바람이 계속 불어야 되거든.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산과 바닷가 쪽에 설치를 해야 되고, 다음 바람이 불 때만 발전 가능한 거, 다음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조력발전도 볼 건데요. 자, 조력발전이라는 건 민물과 썰물,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구에 있는 모든 곳이 그렇죠.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되는데, 그때 해수면에 높이차가 생기지. 해수면의 높이차. 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달과 지구의 위치 때문에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끌려갔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걸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라고 불러요. 그림 보시면 밀물일 때, 물이 들어올 때 이쪽이 바다고 여기 이제 호수로 연결해 놓은 거야. 바닷물 중간을 막는 거야. 그러면 밀물이니까 물이 쭉 들어와요. 그때 들어오면서 터빈을 막 돌려. 다음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호수에 있던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걸 또 막 돌리죠. 이렇게 해서 작용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서해안 쪽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서해안에 설치되어 있고, 서해안에 시화호라고 있어요. 바다 앞에 있는. 거기에 뚝을 쭉 쌓아서 조력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물이 흐르는 걸 보면 밀물이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바다에서 호수 쪽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리고,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럼 그때는 호수에서 바다 쪽으로 물이 지나가면서 터빈을 돌려요. 장점은 날씨, 계절 영향이 없어요. 매일 2차례씩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거든. 반영구적 사용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가능하고요. 그다음 자원 고갈 염려도 없죠. 해양 오염, 환경 오염 문제도 없어요. 단점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돼. 동해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 설치 장소가 제한적인 것. 그다음에 초기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환경 오염이라는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바닷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가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그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곳은 서해안 쪽을 보면 갯벌이 많죠. 그 갯벌을 막는 거야. 그래서 갯벌이 파괴되니까 갯벌은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하는 곳이 갯벌이거든. 그게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해양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자, 우리 책 펴서 책의 305쪽에 있는 활동 하나 해볼게요. 펴보세요. 거기 보면 핵발전과 풍력발전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우라늄이 분열될 때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근데 사고가 났을 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핵발전의 단점. 장점과 단점. 그다음 풍력은 날개가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소리가 크다는 게 좀 단점이 하나 있거든. 이런 단점도 있다. 자, 여러분이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한번 장점, 단점 정리해 보시고요. 개선 방안, 그런 단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핵발전이 어떤 문제가 있든 풍력발전이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두 발전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있잖아. 우리가 발전을 할 때, 화력발전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영상 멈추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 되셨으면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핵발전의 장점은 얘기했죠. 연료비 적게 든다, 대용량 발전 가능,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야. 반면에 단점은 설치하는 장소에 제한이 있어요. 그 집안이 땅이 되게 안전해야 되고 흔들림이 없고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거, 그다음 방사능 위험성이 계속 있다는 거. 개선 방안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다음 풍력발전은 장점은 연료비가 들지 않는 거,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거, 그 다음 발전 단가. 그러니까 연료비가 없다는 거랑 같은 말이야. 반면 단점은 발전기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산이나 이런 곳에 많이 설치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개선 방안은 주거지로부터 먼 곳에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곳에 설치를 한다. 근데 이게 좀 어렵지? 네, 정리하시고요. 다음, 얘네들 둘 다 뭐가 문제냐면 환경오염과 뭐가 좋은 점이냐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좀 정리해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인데 1700년대부터 해서 자원 사용이거든. 보시면 석탄 사용량은 쭉 증가하다가 2000년부터는 좀 감소하는 추세긴 해. 그리고 석유, LNG의 양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전기가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죠. 2000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줄이겠다는 거지.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건데 문제는 전기는 그럼 어떠냐? 전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한 화력 발전이 이게 화력 발전이잖아. 계속 늘고 있어요. 전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내용은 다 된 것 같고요. 화력 발전만 조금 설명해 놓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자, 여기 잠깐만 보면 우리 지난주에 활동하면서
간단히 지나가면서 봤을 텐데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화석연료를 해결하기 위한 화석연료에서 이산화탄소 온실기체가 나오는 걸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뭐 조력발전도 배우고 풍력발전도 배웠는데 파력만 잠깐 보고 할게요. 파력은 뭐냐면 파도의 운동을 이용하는 거거든. 보시면 파도가 칠 때 파도가 막 밀려오면 물이 쭉 올라가니까 이 공기를 반대편으로 밀어내. 그럼 터빈이 돌아가겠죠. 또 파도가 빠져나갈 때 공기가 유입되겠죠. 그때 터빈을 돌리는 게 파력이에요. 그러니까 조력 발전은 물로 하는 거고요. 파력은 공기로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그럼 우리 1학년 통합과학 진도가 전부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뭐 하냐면 우리 3, 4, 5단원 평가 문제집 문제 안 풀었지. 그 3, 4, 5단원 단원에 해당하는 평가 문제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대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풀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대단원 마무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문제 푸시고요. 다 풀었으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 오픈 채팅으로 보내세요. 자, 시작!